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 카드와 함께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기초 개념으로 원소와 원자를 구분하고 원자의 구조를 볼 거고요. 달력의 규칙성을 찾고 원자들을 배열해보고 주기율표의 개념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원소와 원자,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정의를 찾아보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나와요. 예시를 볼게요. 물 분자의 화학식은 H2O인데 이때 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가 있어요. 또한 원자로 따지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물 분자를 구성합니다. 사람이 비유하자면 원소는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과 같고 원자는 사람 2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네요. 즉 원소는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명칭, 즉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 그 자체로 개수를 세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간단히 볼게요. 우리 상강에서 봤었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또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같은 개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고요. 반면에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죠. 하나의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은 상쇄돼서 결국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림을 보세요. 상강에서 원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위에 것이 수소 원자, 아래가 헬륨 원자였어요.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나타내 볼게요. 수소는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여서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전자가 하나 있어요. 헬륨은 원자 핵에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있어서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니까 플러스 2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 전자에는 굳이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으로 원자의 구조를 단순하게 나타낸 모형을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라 원자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기초 개념 몇 가지를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수소 원자를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번호를 가지는 것처럼 원자들도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원자 번호라 하고 모든 원자들은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전자가 1개 있겠죠. 이 전자는 원자 핵에 붙잡혀서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듯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고 전자 껍질들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보통 안쪽에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또한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 하는데 원자 핵에서 먼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값이 높아집니다. 4강에서 스펙트럼을 공부할 때 저온의 기체가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들뜬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원자가 가장 낮은 작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쪽 전자 껍질부터 먼저 채워집니다. 이 바닥 상태는 원자의 가장 기본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바닥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원자들의 모형을 볼 거예요. 자, 한 가지 개념만 더 봅시다. 그림은 탄소 원자인데요. 탄소 원자는 6번으로 원자 핵에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 또한 6개가 있습니다.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는 전자가 안쪽 전자 껍질부터 채워져서 안쪽의 첫 번째 껍질에 2개, 바깥에 두 번째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하네요. 이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위치한 전자를 우리는 제일 바깥에 있다고 해서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요. 이 마이너스의 전자들은 플러스의 원자핵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최외곽 전자들은 원자핵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 인력을 약하게 받기 때문에 원자가 이온이 되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사용되는 등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어요. 이 전자들을 바로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원자의 가장자리에서 반응이 가능한 전자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 원자가 전자의 수에 따라 화학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달력 속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일주일은 7일이고요. 그래서 7일을 주기로 요일이 반복되죠. 같은 요일의 날짜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같고요. 이렇게 서로 이웃한 4개의 날짜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2개의 숫자를 합치면 그 합이 같아요. 또한 서로 이웃한 9개의 날짜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규칙을 다시 볼게요. 달력에서는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되돌아오죠.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성질을 바로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달력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요일이 바뀌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가 바뀌죠. 그러면 달력에서처럼 원자들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반복되도록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첨부 파일에 있는 원자 카드를 모두 잘라서 준비하세요. 그 중에서 6번 탄소 원자 카드는 선생님과 함께 봅시다.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개수로 존재하고 그 개수가 원자의 번호라고 했죠. 탄소는 원자핵의 전하가 플러스 6이므로 양성자의 수는 6개네요. 원자는 중성이므로 전자 역시 양성자와 똑같이 6개네요.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인 최외곽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리고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총 2개네요. 이렇게 나머지 원자 카드들의 정보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봤나요?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원자들의 특징이 주기성을 보이도록 규칙적으로 배열해 봅시다. 달력처럼 7개의 원자가 한 주기를 가지도록 배열해 볼까요? 배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의 수가 1개씩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의 수가 7개씩 증가하네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두 원자는 전자 껍질이 1개고요. 이 원자들은 전자 껍질이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은 전자 껍질이 3개네요. 전자 껍질의 수도 규칙성을 보이게 다시 배열해 볼게요. 조금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전자 껍질이 1개인 원소들을 1주기라고 하고요. 전자 껍질이 2개인 원소들은 2주기, 3개인 원소들은 3주기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차일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고 했죠. 이번 원자를 보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고 한계치인 전자 2개가 다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 4번과 12번 원자는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2개만 있어요. 상황이 다르죠. 제일 오른쪽에 10번, 18번 원자들을 보세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8개가 다 채워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원자는 이렇게 제일 오른쪽으로 오는 게 더 어울리겠죠. 참고로 이렇게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는 원소들은 매우 안정한 특징이 있어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줄은 죽이라고 하고 세로줄은 뭐라고 하느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족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의 그룹을 우리는 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3족에서 12족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전이 금속으로 좀 더 복잡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원자들이 주기성을 보이게 배열한 것을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족이 커지는데 원자 번호와 함께 양성자수, 총전자수, 최외각 전자수가 한 개씩 증가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커지고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합니다. 참고로 원자 크기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열한 원자들이 어떤 원소인지 봅시다. 1번부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네요. 참고로 여러분 주기율표의 원소 순서는 사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굳이 외우고 싶다면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수에 립에 BCNOF네 남아 알시프스 염화 칼카. 그러면 교과서 33쪽 해보기의 질문을 확인해 봅시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또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최외곽 전자가 1개씩 증가하네요. 두 번째 질문. 주기율표의 원소에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가? 먼저 같은 주기일 때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외곽 전자수가 1개씩 증가하네요. 그러면 같은 족일 때는 어떤가요?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고요. 같은 족에서 주기가 1씩 커질수록 전자 껍질의 수도 1개씩 증가하네요. 우리 원자가 전자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원자가 전자의 정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이므로 원자가 전자의 수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죠. 1족에서는 몇 개인가요? 네, 1개죠.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쭉 가서 18족은 그러면 8개, 맞나요? 네, 18족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의 수는 8개이지만 원자가 전자의 수는 8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조심하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18쪽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반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18조 원소를 제외하고는 최외곽 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의 수가 일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시고요. 그림은 전체 주기율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있고요. 개수가 많네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족에 속해요. 또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원소들을 준금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113번, 115번, 117번과 118번 원소는 그 성질이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원소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다행히도 우리는 앞으로 그 주기성과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1족과 2족, 13족에서 18족 사이의 이 원소들만 다룰 거예요. 이 주기율표는 짧은 주기율표라고 해서 단주기율표라고도 한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고 끝낼게요. 1번.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네,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즉, 바깥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이, 에너지 값이 높아요. 2번. 원자 번호가 32번인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느 위치인지 찾아보고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인지 추론해보자. 그림을 보면 32번 원소는 G2, 저마늄이네요. 반도체에 쓰이는 원소라고 했었죠.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 수는 어떤가요? 네, 같아요. 저마늄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양이 많았는데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힘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